이번에 배워볼 파트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입니다. 위치관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자 일단은 원을 세 개를 만들어 줄게. 원을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두 점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원과 직선이 안 만나죠? 그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요, 다른 말로 같은 말인데 접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빼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틀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글자를 적어 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D와 R 사이 관계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갈게. D와 R 사이 먼저 갈게요. 원의 중심을 여기라고 봤을 때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항상 거리는 수직거리죠. 요 거리를 D라고 둡니다. 그리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보세요. 누가 더 커야 돼요? D와 R 중에서 D가 더 커주면 안 만나요. 오케이? 끝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죠. 자, 요 거리를 D라고 둡니다. 원과 직선 사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두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접하게 되면요, D와 R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아지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두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요게 D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D와 R 사이 중에서 자, R이 더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고요. 오케이? 요 방법을 써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y 이꼴 직선이니까요, mx 플러스 n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와 얘를 열리 풀어주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얘를 열리 풀어주면 뭐가 나온다?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동의하시죠? 열리 풀어주면은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가 나와요. 그럼 이 y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교점의 x좌표가 없잖아. 교점의 좌표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그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생기면 안 돼. 실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판별D가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지. 요거 대입했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나오면 안 돼. x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교점의 좌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점의 좌표가 없으니까 2차 방정식 두 개 연립했는 그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즉 실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판별D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은 요거를 연립 풀었을 때 나온 그 2차 방정식에서 얘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죠. 그럼 얘 연립 풀어주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 한 개 생겨야 되잖아. 교점의 x좌표 한 개 나와야 되니까. 그림 보세요. 교점의 x좌표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D가 제로가 돼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립 풀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교점이 나와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D가 어떻게 돼줘야 돼요?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이게 내용 다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꼭 집어넣으라 그랬고요. 이 말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푸는 방법은 D와 R 사이의 관계로 갈 수 있고요. 판별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쌤, 어떤 방법을 추천합니까? 네, 저는요. 1번 방법을 추천합니다. 1번 방법이 계산이 조금 쉬워요. 그럼 쌤, 2번 방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2번 방법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번 방법이 조금 계산이 편하다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 O와 원과 이 직선,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죠.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요. O와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0,0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세운 거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D를 구해보자. D. 어이구야. 기억나세요? D. 그러니까 원과 요 직선. 뭐 직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원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두는 거야. 그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D가 R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D와 R이 같아지면요. R은 여기 있잖아요. D와 R이 같아지면은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D가 R보다 작아지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은 요 D가 구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요 점,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뒀으니까요. 그럼 D 한번 구해볼게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5가 되겠죠. 4, 1 더해주면 5, 루트 세우시고. 절대값에 x자리 0 대입하고 대입이죠. y자리 0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가 되겠죠. 자, 얘를 유리 한번 갈게요. 루트 5씩 곱해주면 5분의 5 루트 5가 되고 5 약분해주니까 d가 얼마 나와?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죠. d와 요게 d고 r이 어때요? 같죠? R과 D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한다? 답은요.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또는 같은 말 접한다. 뭐 둘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얘의 원의 중심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R은요,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 D 구해볼게. D는 루트에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거다가 절대값에 대입이었죠. X자리에 3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9가 되고요. 요게 2죠. 9에서 2 더해주니까 11. 그다음 1 빼주니까 10이 되겠네. 그러면은 자 10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10이죠. 루트 10씩 곱해서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루트 10 곱해주니까 10 루트 10 요거 약분해서 루트 10이 돼요. 그러면은 D와 R 중에 누가 더 커요? R이 얘고요. D가 루트 10이니까 D가 더 크죠?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타원을 그립니까? 원이 자 요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루트 1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죠. 맞죠? 답은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127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하나 더 볼게요. 원의 중심 빨리 구할 수 있죠. 우리는 반에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5, 반에서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 그죠? R 제곱입니다. R이 아니고요. R 제곱은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26이 되고 빼자. 상수항 17을 빼주면은 R 제곱은 9가 되겠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R의 값은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겠죠. R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D인 거 아니에요. 이제 D 구할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5가 되고 절대값에 대입해주면 되죠. X자리에 마이너스 5, Y자리에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4로 적으면 되겠네. 루트 5분의 4 이렇게 나오죠. 얘가 d예요. d. 그럼 루트 5는 얼마 정도의 값을 가져요? 얘가 2점 뭐 자가의 값을 가져. 2점 얼마 가질 거 아니에요. 3은 안 되지 일단은. 3은 안 되지. 유리화를 할까요?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50 곱해주면요. 5분의 4 루트 5가 되겠죠. 오케이. 5분의 4 루트 5. 아니다. 이래 가지 말자. 이래 가지 말고 이래 가자. 이게 낫겠다.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할게. 루트 5분의 4락하는 거는 루트 16이죠. 이게 4 맞잖아요. 따로따로 루트는 전체 루트로 바꿀게요. 그럼 전체 루트에 5분의 16. 아, 이거 좋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얘는 3이라 하는 거는 루트 9잖아. 맞지? 맞지, 이거. 맞죠? 이거 약분해주면 얼마 돼요? 약분은 안 되고요. 자, 이거 나눠주면 16에서 5 나눠주면 얼마 돼요? 16 나누기 5 해주면 하여튼 뭐 3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3점 얼마입니다. 그럼 얘는 9죠.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크죠? R이 D보다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서로 다 한 두 점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얘가 D고요. 얘가 R이라면은 R이 D보다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 한 두 점에서 만난다가 답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7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요 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은 삐 틀립니다. 아니면 서술형에서 감점 당하시겠죠. 요거 요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네. 그지? 다음 문제 볼게요. 원 O와 직선 L의 방정식이 다음 같을 때 요번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했네. 판별식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넘어갈게요. 제일 앞쪽에 설명드렸죠? x는 2y-1.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이 연립을 푸는 거죠. 이거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y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분수 생기니까 싫으니까요. 그죠? 자, x자리에 집어넣을게요. 2y-1. x자리에 2y-1. 요렇게. 오케이. 이거 정리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얘를 제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y 제곱 따라오시고요. 자, 요게 4고 요게 2y 마이너스 분배 가주면요. 8y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뒤에 거 따라 쓸게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해요. 얘 두 개 계산해주면요. 5y 제곱이 되겠죠? 요거 했습니다. 얘 두 개 계산해주면은 4y. 그러다 얘하고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y 했고요. 1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 1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9 이꼴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판별식. b제곱 1제곱 하니까 1 되죠.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9죠. 그럼 얘 플러스를 만들고 구해주면 되죠. 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딱 봐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연립을 푼 거죠. 대입법으로. 맞잖아. 연립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감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우리가 얘 두 개를 연립 푼 거야. 여기서 판별식 D가 D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과 직선의 교점의 y좌표가 이렇게 두 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교점의 y좌표 두 개 나온 거야.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답은요? 아,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구나. 그럼 교점의 두 개죠. 예, 정답 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27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요 원과 x도 2차, y도 2차, 원이죠.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 구하라.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y를 넘겨버릴게요. 요번에 y는 플러스 y는 여기 남았죠. x-3. 자, y자리에 집어넣을게요. x-3, y자리에 x-3 요런 식으로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 정리해 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이꼴 제로. 오케이. 정리하면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이꼴 제로. 그죠? x제곱 x제곱 2x제곱. 자, 얘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 얘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8 이꼴 제로. 2로 나눠 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제로. 딱 봐도 이거 완전 제곱권이네. 중근이네. 판별 쓸게요. 4분의 D로 쓸게. B'은 A 반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을 곱해보세요. 4가 되죠. 판별 D가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판별 D가 제로니까요. 한 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답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 접한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 이렇게 하시면은 127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 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어머나 쌤 세 문제나 풀어야 되네. 아니 한 문제만 풀면 돼. 한 문제만 풀면 돼요. 한 문제만 풀면 돼요.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치 관계를 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D와 R 사이의 관계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별식으로 가셔도 돼요. 어떤 걸로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얘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갈게요. 오케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D가 되는 거죠. D를 구할게. 그러면은 루트에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2의 절대값에 대입이죠. 0, 0 집어넣으니까 k가 나와요. 동의하시죠? 얘가 d입니다. 얘가 d입니다. d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는 거죠. k가 뭐 양수 조건 없죠. 그죠? 그럼 일단은 절대값 씌워두셔야 되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직선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d고 r이 지금 3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r이 더 커져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이게 R이잖아. 이게 D잖아. 그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R이 지금 D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이 더 커지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제 K 범위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양변에 루트 20 곱할게요. 분모 싫으니까 안녕 안녕이 되고요. 절대값 K는 작습니다. 3루트 2가 되겠죠. 이것도 외우라 했죠. 절대값이 작다. 무슨 범위라고 외우라 그랬습니까? 4의 범위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K 범위 답 적을게요. K는 4의 범위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3루트 2는 얘를 등으로 놓고 K가 구한 게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한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D와 R이 어떻게 돼주면 돼요? 같아지면 돼요. 얘 등호로 바꾸시고 얘 등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 등호로 바꿔주면요. 절대값 K가 3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K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만나지 않는 거는 D와 R 중에서 누가 더 커지면 돼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D와 R 중에서 누가 더 커지면 돼? 이게 D고 R이니까 이걸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요 D가 이제 더 커지면 되죠. 아니 처음에 잘 안 되면은 그려보세요. 자꾸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커지면 돼? D가 더 커지면 되잖아. 이게 부동호방 바뀌면 되잖아. 얘 쪽이 더 커지면 되잖아. 얘도 바뀌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자 크다 그러니까 사의 범위 아니죠. 사의 범위 아니죠. 그래서 K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K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갈로 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쪽에서는 또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었네요. 원의 중심이 원점. 이거 원의 중심이 원점 맞죠? 이런 걸 우리끼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요거를 기본형이라고 우리끼리 그렇게 기억하자.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봅시다. 기본형인 원이 주어지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 원에, 그러니까 기본형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를 줬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유도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풀까요? 공식 할까요? 유도 한번 그냥 해드릴게요. 빨리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X축.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을 우리끼리 기본형이라고 기억하자고요.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원점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갔다고 한번 볼게요. 아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요 직선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Y꼴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요. 이렇게요. 오케이. 아니다. 요 기울기를 m이라고 둘게. 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이 기본형 원에 접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공식 유도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보셔도 돼요. 공식 유도예요. 기울기가 m이니까 우리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y꼴 mx 플러스 y절편 모르죠. 기울기만 가르쳐줬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얘를 b라고 처리하고 이제 b만 더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왜? 문제 조건에 기울기는 줬거든요. 기울기는 줬으니까 얘 숫자를 줄 거라고. y절편만 두고 하면 돼. 이게 답이야. 오케이. 얘 넘어가 보세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b 꼴 제로가 되죠. 오케이. 그리고 원의 중심 얼마예요? 0,0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d를 구할게요. 반지름은 r이 되는 거고요. 그럼 d는 자 루트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줘요.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이고 더해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절대값에 x자리 0, y자리 0 집으니까 b가 될 겁니다. 요게 d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잖아. 여기 수직일 테고 원의 중심 접점까지 반지름 내주면 수직이죠. 중3 때 배우셨죠? 얘가 0,0고요. 요 거리가 지금 요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접했잖아. 반지름이 r이죠? r도 이 길이죠. 똑같죠? 얘가 r이 되는 거예요. d가 r이 되는 거죠. 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것도 앞에서 했잖아 우리가. 바로 전 문제에서 했죠.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m제곱 루트 m제곱 플러스 1씩 곱해줄게요. 여기도 루트 m제곱 플러스 1씩 곱해줄게요. 우리 b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얘는 약분이 되고 절대값 b는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b의 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b 값 구하면 되는데 요게 b 값이죠. r은 숫자로 주어질 거고 m도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그럼 b는 숫자로 나왔죠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답입니다. 그러면은 y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니까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쌤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나와. 기울기가 m이라면은 이쪽에 하나 더 생기거든요. 맞잖아요. 만약에 기울기가 2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거는 여기다 하나 더 생기잖아.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얘를 외우자. 기본형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기본형 아니면 이거 적용 안 돼요. m일 때. 자, 요게 결론이고 얘를 외울 거예요. 공식으로. 처음부터 두 개를 안 구하셔도 돼요. 하나만 구하면은 두 개 같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공식 외웁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억합시다. y는 기본형이 돼야 되고, 기울기를 줬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입니다.
y 꼴 기울기, 준 기울기를 여기다 적으면 돼.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왜? 두 개 생기니까. 이해하면 되잖아. 기울기 줬으니까 x 앞에 계수는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 이해하면 되잖아. 오케이? 이 직선의 방식이 기울기가 줬으니까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생기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 개는 작은 r이고 큰 거는 큰 r이라고 생각하세요. r 다시 r 이렇게 r 이게 좀 큰 r이야. r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되겠어요?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연습하고 문제 풀게요. 기본 0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y는 기울기 x, 기울기 줬으니까요. 그죠? 두 개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r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기는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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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아니면 뭐 m제곱 플러스 1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문제 풀게요. 요 문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1275번입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얘는 기본형이 되겠죠. 예, 기본형. 얘가 기본형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예요? r이 루트 2가 되는 거죠. 기울기는 1이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y는 기울기가 1이니까요. 1x죠. 1x니까 x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두 개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예요? 루트 2 큰 r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기울기 제곱하니까 1이잖아.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루트 2 곱할 루트는 2가 됩니까? 정답은요. y 꼴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바로 1275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보세요. 원점이 원의 중심이죠. 기본형이죠. 이게 기본형이라는 얘기죠. 기본형. r은 얼마에 10 그러시지 마시고 루트 10이 되는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이 기본형에 접하고 기울기를 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각계 y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의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개수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로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두 개 생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얼마입니까? 루트 10 큰 r m제곱 플러스 1 이거 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10입니까? 루트 10 곱할 루트 10이 되겠죠. 정답은요 y꼴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곱할 루트 10이니까 10이 되겠죠. 얘가 바로 1276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1277번입니다. 기본형 아니죠, 얘.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식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아니, 제가 증명해 드렸죠.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요 원의 중심이 좌표가요 0,1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요 접하는 거 맞지? 직선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게 반지름의 길인데 요게 직각이죠. 접점까지 반지름을 내리면 수직.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루트 8 2루트 2.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럼 기울기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y꼴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제 b만 더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답이에요, 이게. 답. 근데 덜 답이야. b를 모르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 넘어갈게. 아니다. 얘 x가 넘어가자. 요 넘어가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y. 얘가 넘어가주니까 마이너스 b 이꼴 제로 될 거 아니에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얘예요. 우리 b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요 직선과 0,1, 0,1 사이 거리가 얼마 돼요? 2루트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 갖고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요.
x의 계수, y의 계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루트 2 절대값에 x자리 0 집어넣고 y자리 1 집어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요 거리가 2 루트 2가 된다라는 얘기죠. 양변에다가 루트 20 곱해줄게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요. 1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요거 계산해주니까 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한 번은 플러스 4, 한 번은 1 마이너스 b는 한 번은 마이너스 4. 그죠? 얘가 바로 계산하자. b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들어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플러스 4 나오죠? 여기서 b의 값은요, 5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5 해야지 마이너스 4 나올 테니까요. 그죠? 답 적을게요, 이제.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요, y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여기다 5를 집어넣어주니까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유형이 또 바뀌었죠. 여기서는 좀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원이 얘가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요. 기본형이죠, 지금. 0,0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보자. 루트 5가 되고요. 얘 이 원 위의 점 2, 마이너스 1. 대강 요점으로 볼게요. 자,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잠깐만요. 왜 이래 좁냐? 요 점의 좌표가 접선을 먼저 하나 꺼 놓읍시다. 그게 그림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줄게요. 요 거리가 루트 5인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럼 지나는 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원이 지나는 점이 있잖아. 그지? 잠깐만. 증명 하나 하고 갑시다. 제가 증명 하나 해드리고 요 문제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가고요. 자, 요 직선, 요 원위의 점, 요 점을 x1, y1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요 점을 x1, y1.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식 구하는 문제. 그럼 요 점의 좌표는 0,0가 되겠죠? 요 원의 중심의 좌표 0,0. 그럼 이 직선에 우리가 기울기만 더 구해주면 되지. 지나는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이 원위의 한 점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울기만 구하면 돼, 기울기. 그럼 여기가 뭐예요? 수직이죠.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기울기는 x의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이니까 x1에서 0 빼주니까 x1분의 y1에서 0 빼주니까 y1. 얘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역수치해서 부호 바꿔주면 되잖아. 역수치해주니까 y1분의 x1이 되고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점, 지나는 점 줬고 기울기 줬으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 수 있죠. y-y1은 기울기가 얘죠. 마이너스 y1분의 x1 갈로 열고 x-x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답이에요. Understand? 근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양변에다가 y1씩 곱할게. y1 곱해주면은 y1, y가 되고 y1 곱해주니까 y1의 제곱이 되고 여기다 y1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x1이 분배 가주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x1, x가 되고 요래 분배 가주면요.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얘를 반대로 넘어갈게. 넘어가주면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x1, x 플러스 얘 적을게요. 얘 넘어가했고 얘 적으면은 y1, y가 되겠죠. 는 얘가 넘어갈게. 넘어가주면은 x1의 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y1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x1, y1이라고 하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지나는 점이 이 원이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줄 때 성립해야 돼. 집어넣어주면 x자리에 x1 집어넣어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y자리에 y1 집어넣으면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될 거라고요. 와우, 얘가 누구와 같다고? 얘가 r제곱과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암기합시다. 이걸 외웁시다. 나머지 과정 다 생략.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여기가 x1, y1.
원 위의 점을 줬을 때 아까 전에 문제와 여러분들 차별화를 두셔야 돼요. 아까 전에 누굴 줬어? 기본형을 주면서 접선의 기울기를 줬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였잖아. 기울기 주는 거야, 앞에 문제는. 얘는 원 위의 점을 주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틀려요. 알겠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식을 따로 외우시라고요. 오케이. 얘는 원 위의 점을 주는 거야. 그럼 또 제가 그냥 넘어갈 제가 아니죠. 공식을 이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게 공식이야. 이거를 이렇게 유도할 거야. 이제 외우자. x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x를 두 번 곱하는 얘기죠. xx. y제곱이라고 하는 건 y를 두 번 곱하는 얘기죠. yy. 그 다음에 r제곱 따라오면은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을 하나를 대입하세요. xr에. 그러면 x1, x가 되고요. y1, 원 위의 점의 y좌표를 y에다 대입할 거예요.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y1, y는 한 번만 집어넣으세요. r제곱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외우자. x제곱은 xx, y제곱은 yy, r제곱. 그 다음에 대입 끝. 아시겠죠? 자, 실전적으로 제가 문제를 어떻게 이용해서 처리하는가 한번 보세요. 얘 원 위의 점 2,-1에서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xx 플러스 y제곱이면 y는 5. 그 다음에 대입. 얘를 x자리 아무 때나 하나 대입. 2x. 얘를 y자리 대입. 마이너스 y는 5. 끝났습니다. 얘가 답이 됩니다. 와우. 쌤 진짜 끝났어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네.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귀엽지 이제. 얘 원 위의 점을 주고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했잖아. xx 플러스 y는 20. 대입. x자리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2x. y자리 4 대입. 4y 꼴 20. 끝.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엄청 쉽죠?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2로 하면 마이너스 2로 나눠서 좀 정리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0.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127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280번입니다. 이 원 위의 점 0, 루트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1. y제곱. yy 4. 대입. 아무 때나 한 번만 대입하세요. x자리에 0 대입하시고요. y자리에 루트 3 집어넣어주면요. 1이죠.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이게 루트 3y가 됩니까? y 이꼴 4. 요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요거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 뭐 표준형으로 바꿀까?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답에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루트 3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얘 넘어가서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양변 루트 3으로 나눠줄게요. y 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플러스 얘도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루트 3분의 3. 유리와 y는 마이너스 루트 30 곱해주니까 3분의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0 곱해주니까 3분의 3 루트 3. 3 약분하시고 루트 3. 얘가 바로 128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볼게요. 1281번입니다. 사항적 이해를 먼저 하세요. 사항적 이해. 자,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기본형이죠, 지금. 원방정식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방정식이 기본형이고요. 0,2에서 이 원의 그건 접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접선을 하나 꺼주시고요. 0,2를 대강 뭐 아무 때나 잡을게요. 네. 0,2에서 이 원의 그건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항 이해되죠? 1번부터 볼게요.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이게 접점이죠. 접하는 점이니까. 여기가 x1, y1입니다.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가 되는 거고요. 1번 한번 봅시다. 접점의 좌표가 x1, y1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원 위의 점 하나를 줬을 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바로 위에서 했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xx 그 다음에 y제곱은 yy
이꼴 2. 그 다음에 원위의 점 x좌표를 x자리에 대입, 원위의 점 y좌표를 y자리에 대입해 주면 되죠. 그게 1번의 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거 하나를 x자리에 집어넣어 주니까 x1 x 플러스 y좌표를 y에다가 대입, y1 y가 2가 됩니다. 요게 갈로 1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2번 볼게요. 1번의 직선이 0,1을 지날 때 x1, y1의 값을 구하셔. x1, y1 값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 나왔죠? 요거 대입해서 x1, x 플러스 y1, y는 2가 됩니다. 네, 요거 대입한 거죠. 얘가 요 점 지나니까 뭐 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 점 지나니까 대입하시면 되죠. x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다 0이 됩니다. y자리에 2를 집어넣어주면요. 2y1은 2가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1은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y1이 1이 나옵니다. y1 일단 하나 구했고요. 자, 이제 x1 구해주면은 갈로 2번에 x1, y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가 됩니다. 원 위에 있는 지나는 점이니까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y1 자리에 1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면 1이 되겠죠. x1의 제곱은 요게 1이니까 넘어가 주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x1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갈로 2번에 정답 적을게요. x1, y1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x1이 1일 때 y1은 무조건 1이죠. y1은 1이다. 얘가 되거나 또는 x1이 요번에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일 때 y1은요 1이죠. y1은 무조건 1로 가시면 되니까요. 그죠? 자, 요게 바로 갈로 2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이 아까 누구였어요? 이거였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던 거 아니에요. 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x1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요. x가 되고요. y1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요. 플러스 y는 2가 됩니다. 답 나왔죠? 또는 얘도 하나 더 있으니까 x1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x, y1 자리에 1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y 꼴 2.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갈로 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조선만 잘 꺼시면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선분 AB의 길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 O라는 원의 중심에서 요 선분의 수선을 내려줄게요. 보조선만 잘 꺼면은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렇게 수선을 내려줄게요. 요렇게. 그럼 얘가 직사각형 나오죠? 직사각형.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하고 같을 거라고요. 동의하시죠? 여기 직사각형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얘가 2입니다.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죠? 직사각형이 마주보는 길이는 같으니까. 그럼 7에서 2를 빼주면은 요 변의 길이가 5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직사각형을 봐주시면 되는 거지. 요 직각삼각형을 봐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에서 요 변의 길이 구하시면은 바로 선분 AB의 길이와 동일해지니까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B라고 중3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5대 12대 13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아니면은 그 못 외우셨으면요. 공식 쓰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루트 세우시고요. 구하는 게 빗변이 아니니까 빗변의 제곱 169에서 얘 제곱 빼주면 됩니다. 5죠. 제곱해주니까 25. 그럼 루트 144가 되고요.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정답 11로 내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보조선만 잘 끄시면 돼요. 자, 얘도 보조선만 잘 끄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꺼서 여기서 수선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거든? 직사각형.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죠? 그럼 얘도 직각 나오겠죠? 360도 만들어야 되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요 변의 길이가 5면요. 요 변의 길이도 5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에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길이와 같아지는 거죠.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삼각형을 봐줄 거냐면은 요 삼각형을 볼 겁니다. 요 삼각형을 봐주시면요. 그럼 얘가 17이고요. 얘가 얼마예요? 15가 되죠. 10 더하기 5니까요. 15.
8대 15대 17 아닙니까? 그럼 요 변의 길이가 8이죠. 요게 바로 선분 AB의 길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8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아니면 피타고라스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루트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게 빗변이 아니죠. 빗변의 제곱 17제곱 하니까 2 팔아야죠. 289 마이너스 15의 제곱은 225가 되죠. 얘 계산해 주니까 루트 64가 나오죠. 64는 8이 되죠. 정답 8로 마무리하시면 예, 동일한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